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중점. 그럼부터 어렵지 않게 일단 대표 문제를 본다면 대표 문제가 있어요. 대표 문제 보고 하자. 대표 문제 5번은 자 문제에서 직선이 그려져 있고 직선 여기 양 끝점에 여기 A라고 잡고 그다음 저기를 끝점 B 남은 가운데 자리를 대문자 M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같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점이란 말이 써있어. AB의 중간점을 MB의 중점을 N이라고 한대. 자 근데 문제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찾기인데 첫 번째 선분 AB는 2배의 MB가 된다. 자 이거는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면 돼요. 해보자. 이 좌변은 선분 AB니까 그림으로 옮기면 이 막대기의 길이인 거지. MB의 2배라는 건 MB만 찾아봐. MB는 여기 있잖아. 여기. MB랑 AB를 비교하면 2배 쓸 때 나타나는 건 말 되지? 빨랐나? AB 막대기랑 MB 막대기는 이 짧은 길이를 2배 했을 때 전체가 될 테니까 2배 하면 같아진다. 길이상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는 NB의 선분 NB는 2분의 1 AN. 한번 해봐. 왼쪽 먼저. NB 어디 있어? NB. NB를 일기수 연결이 요거죠. NB는 AB의 절반? 그럼 AB의 절반이면 AB 6인데 이거는 미안해요. AM이네요. 미안해. 자, AM의 절반은 요 AM의 반 자른 게 요게 된다? 말 되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세 번째 AN은 3배 MN이다. 자, AN을 따라가 보자. 3분의 AN은 3 곱하기 생략 MN. 그치? 근데 AN은 지금 그림상 봤을 때 AN은 A부터 A까지니까 여기란 말이야. AN. MN은 지금 여기지. 여기. 그러면 3배 세트 같아지는 건 이것도 눈대중상 맞죠? 왜냐면 이 짧은 길이를 어차피 여기 또 반하면은 3번, 2번, 3번 하면 이 전체가 되니까 3배 하면 같아진다. 이것도 말 되는 거지? 그치? 4번은 말로 할게. 4번은 MN은 AB의 4분의 1배다. 이것도 말 되지? MN은 이 제일 짧은 막대기인데 전체의 4분의 1 정도. 맞죠? 그럼 5번이 틀렸겠네요. 왜일까? 5번을 생각해보자. 선분 AB는 2분의 3 AN이래. 맞나? 2분의 3 AN. 이건 거짓말이야. 왠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왼쪽의 길이는 전체죠. 전체 AB. 다음은 2분의 3 옆에 있는 수. AN이라는 길이는 AN은 지금 여기잖아. 자 그럼 얘들아 AN이라는 길이랑 AN 여기랑 전체 AB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 이 짧은 길이를 3등분하면 요 한 조각이 될 거고 그럼 이 길이의 3분의 1배하고 이 한 번을 따다다당 4배하면 되니까 3분의 1하고에 4번 정도 줘야 되니까 여기를 3분의 4로 줘야 된다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분수 이해돼? 이 앞에 있는 수는 적당한 배야. 근데 이 세 정도의 세 칸을 한 칸으로 줄이고 3분의 1과 그리고 4번 반복하면은 AB가 꽉 차니까 4 한다. 3분의 4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5번이 틀린 말. 한번 아래 문제 해볼까? 아래 문제 시간 줄게. 확인 문제 5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알파벳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A, B, C, 뭐 M. 보기문 중에서 틀린 말 찾기야. 확인 문제 5번. 연필로 바꿔보세요. 짧은 거, 긴 거. 확인 풀어주세요. 되신 분들은 바로 여기다 하세요. 6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래? 5번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5번이 무슨 말이야? 옆에 아래 거 해주세요. 아래. 옆에 속해.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제 5번은 4번이 틀렸죠. 4번 뭘로 고쳐야 돼 그러면? 올바른 말이 되려면? 4A 3 3배가 아니라 4배로 고쳐주셔야 돼요. 4암 괜찮습니까? 4암 좋다. A.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는 여러분들 줄게. 4번 3배가 아니라 4배 차이라는 걸 충분히 기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 6번도 어쩌니 바로 해보자. 14cm 이거는 3등분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3등분 어려운 건 아니야. 전체 길이를 3개 중에 1개 3등분이에요. 3분의 1조각.
그래서 3분의 1조각 됐을 때 길이가 있으면 네 나와요. 옆에 거 숙제야. 지금 쓰지 마. 아니 이미 풀었는데? 와. 자, 이거 빠르게 문제하고 넘어갈게요. 확인 문제 6번은 정답은 14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A, B가 있고 거기 문제 그림상 M, P, N이 있을 때 자, M과 N의 길이가 7cm라고 하자. 그때 이 A, B 전체 길이는 몇일까가 문제의 질문인 거예요. 괜찮니? 네. 그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저 이렇게. PN이랑 NB랑 A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그림에다가 표시하자. N이 AP의 중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짝대기 두 개를 그어볼게. 전체의 절반. 자, 그 다음은 N이 PB의 절반이라고 문제에 써 있을 거야. 중점이라는 말이 써 있어. 따라서 같을 거야를 표현해. 그렇니? 여기 같을 거야, 저기 같을 거야. 그치? 자,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자, 편의상 요 짧아 보이는 MP를 동그라미라고 주자. 동그라미 정도. 여기를 세모라고 주자. 동그라미랑 세모. 해보자. 그럼 얘들아, 우리 뭐 할 수 있어? 동그라미랑 세모가 모이면 7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여기랑 저기를 모으면 7이 된다. 동그라미 세모는 7이야. 그러니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거든? 근데 잘 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좋아요. 여기는요? 여기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세모야.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결국? 전체를 다 모으면 동그라미 세모니까 두 동그라미랑 두 세모가 필요하다. 그치? 그럼 두 동그라미니까 뭐 하면 될까? 더했을 때 7이면 우리가 드모의 성질에서 배웠죠? 이렇게 수학. 2항이에요. 2배도 같아진다니까 2배하고 2항이 아니지. 2항이라기보단 그냥 식을 알아봤을 때 아 그래요? 곱하기 2항 느낌이잖아. 좌변과 우변의 2배. 그래서 2배 정도를 해도 같아져야 되니까 7이 14 하시면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옆에는 숙제, 신조 숙제야. 집에서 해봐. 자, 다음 쪽까지 지금 나갈 거예요. 각자 할 거예요. 공부를 안 하겠다. 아. 자, 우리는 지금은 선들의 모양에 집중을 했었지. 근데 모양보다는 이제 각도라는 개념을 한번 복습해보자. 바로 자, 기본적인 두 번째 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빠르게 할게요. 자, 첫 번째 한 글자 각. 각이라는 건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자, 정의를 따라가 보죠. 앞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반직선 약속했지. 반직선. 자, 그러면 출발점을 공유하는 반직선을 두 개까지 그릴 수 있거든. 자, 출발점 A를 고정하고 여기 O라고 할게요. 대문자 O. 자, 출발점을 공유하는 두 반직선이 있을 때 그때 한 반직선에 놓인 걸 편의상 여러분들 대문자 X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대문자 Y. 괜찮나요? 이게 관습이야. 대문자 X 점. 대문자 Y 점이야. 자, 그때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반직선 두 개를 가만히 두지 말고 선과 선끼리 벌어진 정도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여기 있죠. 반직선 두 개가 이루는 정도. 여기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각이라고 부를 거야. 각. 자, 근데 각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름을 줄 거야. 각의 이름을 주자. 얘들아, 첫 번째 이거야. 그 소리. 자, 이 각도를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 각을 잘 들어봐. 이렇게 손으로 감쌌을 때 감쌀 수 있는 방향으로 세 점을 읽어주시면 돼요. 순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감싸는 방향으로. 지금 얘들아 저 각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욕스. 각이라는 거 얘들아 기호를 읽습니다. 각 뾰족하게. 각 욕스. YOX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가 여기 자리를 의미하는 정도. 각이라고 읽을 요가 거야. 아니고. YOX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읽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읽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읽을게요.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는 방향으로. 그러면 뭐라고 읽어도 돼?
x 갔다가 O 갔다가 y 하면 돼요. 근데 OYX 중. OYX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세 곡선을 연결해서 읽을 때는 가운데 자리에 그 이름이 잘 있어야 되겠죠? O. 자, 근데 세 개를 다 읽는 것도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각 대표, 그냥 O라고 써도 돼요. 갖고. 이해돼? 근데 이게 감싸는 방향으로 읽어도 되지만 각이 그냥 딱 가운데. 하나일 때만 하나일 때만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이게 있고 되면 문제에서 줄 때도 있어. 그냥 심심하니까 뭐 소문자 A라고 할까요? 소문자 A라고도 읽기도 하니까 일단 이 관습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받아봅시다. 세 개로 표현하는 방법, 한 개로 표현하는 방법. 괜찮습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고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그럼 각이 있으면 각은 그 자리를 읽은 거야. 그럼 읽고 나서 뭐 할 거냐면 각도기를 가져와서 몇 도 정도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각의 크기라는 걸 약속할 거예요. 크기.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그 도 있잖아요. 도. B. 아니 B 말. 그 각이 있는 자리의 크기라는 정도. 크기는 바로 우리가 각도기로 쟀을 때 생기는 그 도 있죠. 30도, 40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적게 쓰는 도 있잖아요. 도 단위로 읽기로 한다가 크기라는 개념이에요. 이렇습니까? 각은 이름이고 그거의 크기라는 건 홍건아 나갈래? 자, 각의 크기라는 건 도로 읽습니다. 도. 예를 들어 뭐 30도, 40도 각도기로 표현했을 때 생기는 어떤 정도야. 자, 그리고 각의 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재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보자. 얘들아, 다음 거 각의 분류를 볼게. 이건 말로 넘어갈 거야. 자, 각의 분류는 총 4가지 정도를 일단 사람들이 약속을 해놨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첫 번째, 반직선 2개를 그리고 읽어봤더니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 있을 때 흔히 말하는 180도를 읽을 때 사람들은 평평한 각, 평각이라고 불러요. 180도일 때를 평각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각도 중에서 평각도, 평각. 자, 근데 그리고 우리가 직선 2개가, 반직선 2개가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직각이라고 불러요. 90도일 땐 직각이라고 강조하자. 그 다음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 들어가는 각을 예사롭지 않다.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각 뾰족한 느낌이죠. 뾰족하게 생긴 어떤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애매한 각도를 예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은 90도를 넘어가고 180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각을 둔각. 둔각은 뚱뚱하게 생겼죠. 둔각은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막곡지각 개념 들어갈 건데, 자, 보자. 자, 각이라는 건 이제 그 각을 읽는 방법과 크기라는 걸 약속했어. 4가지 종류. 평각, 직각, 둔각, 예각. 자, 근데 이제 각을 좀 만들어낼 거거든. 이제부터 두 번째는 막곡지각 하기 전에 교각부터 해야 되거든. 자, 교각은 뭐냐면 이거야. 아까는 내가 반직선 그리고 반직선 그렸지. 근데 반직선 말고 뭐 할 수도 있냐면 그냥 직선을 쭉 2개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직선 2마리. 자, 서로 다른 직선이 있을 때 그때 자, 직선과 직선이 있을 때 그 교점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총 4개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하나, 둘, 셋, 넷. 그 4자리의 각을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차에서 만난 각, 교차에서 생긴 각이야. 만나서 생기는 각은 총 4개까지 발생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편의상 각각의 각도마다 이름을 줄게. 너 A 해라, 너 B 해라, 너 C 해라, D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4개까지 교각이 나올 때 이제부터 이 교각 중에서 짝을 좀 지읍시다. 짝을 지을게. 바로 자, 막곡지각이라는 걸 부를게요. 자, 막곡지각이라는 건 자, 4개 중에서 한 꼭지점당 마주보고 있는 적당한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불러요. 막곡지각. 잠깐만요. 파일 좀 생략됐는데 미안해. 자, 막곡지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각의 막곡지각을 읽어라. 그러면 선생님 A에서 여기 서 있는데 얘 마주보고 있는 거는 얘는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
옆에 붙어있고 붙어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은 마주본다의 기준이 돼서 C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막곡지각은 그림에서 거기에 마주보는 상대방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B의 막곡지각을 읽어라 D. 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C의 막곡지각은 A. A. 다음은 D의 막곡지각은 B. 상대방. D니까 B네. 오케이. 그래서 막곡지각은 일단 그 각에서 마주보는 적당한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근데 막곡지각을 굳이 왜 배우냐? 이게 아주 놀라운 항상 되는 성질이 있어요. 성질. 바로 막곡지각 크기는 같아요. 반박할 수 없어요. 항상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막꼭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A가 벌어진 각을 각도기로 잴 수 있겠지. 네. 근데 얘를 돌려서 봤을 때 요 C라는 자리도 각도기로 재면 딱 봐도라고 하면 아니지만 가격이 똑같은 것 같다는 느낌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B라는 자리에서 마주보는 곳으로 가면은 여기인데 이 각과 저 각도 크기가 똑같을 것 같아. 그게 일단 성질. 크기는 같아집니다. 한 번만 증명할 거야. 증명합시다. 증명할 거예요. 자, 막곡지각 크기는 왜 항상 같을까를 한 번쯤은 증명해 봐야 돼. 해보자. 자, 그럼 이제 A, B, C 중에서 첫 번째 해보자. 자, 각 A는 일단 막곡지각이 C인 건 알지만 C 말고 A의 근처 B랑 더해보자. 그럼 얘들아, 각 A랑 각 B는 이 각도 더하기 이 각도 하면은 한 번에 봤을 때 평각이 되니까 평각이니까 180도가 고정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A 더하기 B는 180도야. 자,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B랑 C 돌려서 봤을 때 얘들아 B랑 C도 각을 더하면은 각 B, 각 C 평평각도인 180도가 벌어지겠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놀라운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끝났어요. 증명 끝. 왜? 더했을 때 180도, 더했을 때 180도예요. 근데 BD가 똑같아. BD. 그럼 당연히 더했을 때 같고 더했을 때 같으면 얘들끼리도 같아야 된다는 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지금 끝난 거라고. 봐봐. 여기도 180도, 저기도 180도. 180도를 공유하고 있네. 자, 근데 이 각이나 저 각이나 B라는 걸 중복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첩하고 있으니까 얘를 버리면 얘랑 얘도 각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 받아들이자. 시험마다 증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막곡지각 크기는 항상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130도면 여기도 130도. 150도면 150도. 30도면 30도. 40도면 40도. 서로 같은 수가 나와야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막곡지각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하자.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직교예요. 직교. 자, 한자네. 자, 여기서의 직은 아까 우리가 각에 분류할 때 직각이라는 거 기억나지? 자, 직각이면서 만난다. 이 교가 만난 교였잖아. 그럼 직각이면서 만나는 걸 상대 직교한다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거야. 말대로 서로 다른 직선이 두 개 있어. 선.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서 이루는 각의 크기가 넷 중에 하나라도 90도가 될 때, 하나라도 90도가 되면은 이때 사람들은 직선과 직선이 반듯하게 만나고 있네. 직교한다라고 불러요. 직교하고 있고. 동사야, 동사. 뭐뭐 한다야. 직각으로 만난다야. 직교한다. 그래서 직교한다라는 건 한 직선과 다른 직선을 L이라고 썼을 때 직각 90도로 만나는 것을 직교한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건 또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를 줄임말로 쓸 거예요. 직각으로 만나요. 기분이 조금 줄여서 나빠요. 바로 한 직선과 다른 그 직선에 이름을 붙이면서 L과 M은 만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 한글에서 그 무음하수 아야, 어여, 오요, 무요 할 때 그 오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L과 M이 반듯하게 만나고 있다를 직교한다를 이름이 없어. 그냥 직교한다라는 용어예요. 직교. 선생님. 자, 근데 여러분들 맞아요. 작년에 들어봤어요. 항상 작년 애들도 이런 말 했어요.
마치 그 욕설처럼 보이긴 하죠.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네요. 이게 욕처럼 보이네요. 저는 그냥 아야 어려 오로 보이는 거. 오처럼 저는요 이게 그냥 직교뿐만 아니라 상승으로도 보이고 뭐 그래요. 많이 보여요. 어쨌든 직교한다면 이제부터는 오처럼 쓸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규 모양 아니에요. 법규 아닙니다. 법규 아니에요. 직각으로 만나요? 자, O를 쓰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직각으로 만날 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그러면 직교하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L은 아닐게. L의 그 녀석의 수직인 선. 얘들아 이게 수선도 두 글자인데 줄임말이야. 수직이 되는 선이에요. 수직이 되는 선. 그럼 L의 수직이 되는 선은 지금은 L의 직각인 선이니까 지금은 L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선이란 건 명사거든. 이거는 명사야. 이거는 동사. 영어시는 자, L의 수직인 선은 어떤 선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이니까 알파벳으로 M을 써주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반대도 돼요. 뭐도 될까? M의 수선 L이 쌤, 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M에서는 얘가 직각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M의 수선은 L이 됩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직각으로 만납니다. 근데 수선입니다. 수선 됩니다. 같은 말인데 일단은 차이점은 뭐냐면 직교한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로 쓰는 거고 직교한다. 동사. 수선은 그거의 상대방이 되는 선. 수직이 되는 선을 수선이라고 부르고 M과 A 각각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수선이 되는 거야. 수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걸 책으로 소개해 주시고 한번 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등분선 중간에 나와 있는데 수직이 등분선은 저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니 바로 줘야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자 우리가 그런 거랑. 선분 AB가 있을 때 이건 선분이야. 직선이 아니라 선과 선의 구분. 자 선분이 있을 때 자 이제 선분 AB에 큰 거. 6글자야. 좀 길어. 수직 끊고 이등분선이야. 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이 말 자체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자, 어떤 선에 수직이 되면서 길이가 이등분 되는 거. 그러니까 길이를 먼저 이등분 해볼게. 자, AB를 바라보면서 가운데 점을 찾아. 한 이쯤인가? 그 점을 향하면서 이 선의 직각 방향으로 쭉 내린 선을 요 선을 이제부터 수직 이등분 선이다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을 알아야 돼. 수선은 그냥 수직만 되면 돼. 직각으로 뻗어나간 선이야. 근데 수직 이등분선은 그 선에 수직도 되면서 직각, 길이도 반으로 쪼갤 수 있는 가운데 선이 되는 거라서 이거 이따 문제 풀 때 또 많이 나올 용어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수직 이등분선은 길이가 이등분 되면서 직각으로 만나는 선이야. 수선이랑 중점이랑 짬뽕 시킨 거는 그래서 중점이랑 수선을 섞은 거긴 하죠. 대리용과 좋습니다. 얘들아 마지막 이제 4번까지 하나 문제 풀 건데 좋았다. 얘들아 4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약할게요. 비교할 게 있어. 아까 앞 따놓으면서 뭐 했지? 점과 점끼리는 거리를 잴 수 있어. 거리 있었어. 뭐였지? 점과 점의 거리는 가장 짧은 직선. 점과 점을 자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자. 이 선분, 이 짝대기의 길이만큼이 거리였지? 그렇지? 가장 짧은 거리 좋은 편이야. 자,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선을 연결했을 때 선분 거리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욕심을 좀 내보자. 욕심을 내보자. 점이 있어. 점을 안 지나는 직선이 있어. 안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 점과 직선도 뭔가 떨어진 정도를 재고 싶어. 그렇지 않니? 네. 얼마만큼 떨어졌다고 약속을 해야 될까? 떨어졌다의 기준을 잡자. 떨어진 정도. 바로 이겁니다. 가보자. 첫 번째. 자, 점과 직선 중에서 점에서 시작하자. 점이 더 작은 단위니까. 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려면 자,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직각이 되는 수선을 그어보자. 이거는 뭐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각도기 가져온다고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직각인 선을 그어. 그럼 얘들아, 요 L과 점 A가 있을 때 A랑 L 사이의 거리는 A에서 L로 직각인 수선을 그으면 수선. 그 수선이 이 직선과 만나는 교차점이 생기겠지. 생겼잖아, 여기. 그치?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에서 직선에 수직인 선을 내렸다라고 불러서 얘를 사람들은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가 번역되는 거는 좀 이상한 발이라는 게 아니 그 발이 좀 이상한 번역인데 발이에요. 그러니까 점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발을 쭉 내린 거야. 근데 직각 방향으로. 점에서 직선이 있으면 떨어진 정도를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까지 닿는 지점, 이 점의 위치를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점이야.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찍고 그다음 뭐 할 거냐면 수선의 발도 점이 된 거니까 점과 점끼리 연결할 수 있으니까 요 선분의 길이만큼, 즉 여기를 바로 점과 직선이 떨어진 정도, 최단 거리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최단 거리랑 거리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점과 직선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선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땐 점과 직선의 직각이 되는 선을 찍 긋고 요 점을 찍어. 점과 점끼리 연결하면 요 선의 길이는 선분이니까 자를 가져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는 요만큼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수선의 발이 뭐야? 한 점에서 저 직선까지 직각으로 내린 선의 교점이었다. 왜냐면 직각인 선의 교점인 거죠. 선과 선의 교점이 있고 그 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그 선의 길이를 거리 정도로 약속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소개해 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쪽 문제를 이제 풀 건데 한번 실천으로 해볼게요. 21쪽은 첫 번째 단어의 설명들이에요. 1번은 각을 읽을 땐 아까 있었죠. 알파벳으로 적는 거 있었어. 각 X, O, Y처럼 X가 놓인 자리, Y가 놓여있는 자리를 알파벳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감싸는 방향으로 읽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 감싸는 방향으로 알파벳을 3개 적어줍니다. 선생님 60도의 각이 있으면요 각 60 이렇게 적진 않죠? 네, 그렇죠. 그거는 크니까 크기니까. X를 감싸기 위한 알파벳을 그냥 마음을 누르고 X 근처로 와. X의 근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감싸요. 그래서 A, C, B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내려면 알파벳을 필요. 각 보세요. A, C. 그 X가 된 거예요. Y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C가 따라 B가 따라 A, C. 대구다. 딱 알고 하시면 돼요. 네. E라고 써있네. 예. F. 아.
선생님 음. 그 각 크기 뭘지? 크기는 도로 써주면 돼요. 도라니. 기호 써야 돼요. 네, 당연하죠. 가게 쓰는 일 가게 있는 가다 몇 도. 여기 맞죠? 도단위 써야 돼요. 도라는 단위. 여기 도라는 단위. 아니 문제 애초에 썼잖아. 그림에 썼잖아.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써줘야 돼. 아시는 분은 살짝 안 걷었으니까 스크랩을 해줬어. 맞다. 제대로 판정을 해. 이거 조금 설레요. 오랜만에 배우니까 생각나는 말인가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친분친 거 나중에 나올 얘기라서. 수선의 한것 같은 경우는 선과 선끼리는 명사로 읽어야 됩니다. 수선이라고 선은 선. 직교한 다음에 1번에서 적어서 네? 그래 직교라고 써야 돼. 솔직히 이제는 선거 그것도 과했다. 같은 걸 써도 됐어. 수선이고 수선이 맞죠. 여기 수선이 있는 어떤 선은 A, B 선, 식이랑 비교하면 수선. 그렇지. 설레요. 저 어떤 느낌이거든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이에요. 나 요즘 다음 거 새우젓 바로 와서 다음 거. 아무것도 모르겠네. 잘안 되는 거 아니야? A, B랑 CD는 포개어지는다. 같다라는 표현이야. 다음 것도 해요. 같은 선은 아닌데. 다르긴 한데 그 다른 데 특징이 뭐야? 직각으로 만나고 있어요가 표현이 있잖아. 직각. 그러면 직각으로 만난다. 기호로 쓰면은 오자. 기호로 쓰시면. 내가 쓰면 다음 주 풀고 있어. 이거 다 갖고 나와. 풀고 없어. 90도에서 51 되면은 38만. 아주 잘하셨어요. 하시는 직각이니까 조심. 아, 저는 다시 분명 풀 거예요. 실수.
이 선과에서는 같은 건 아닌데 왜냐면 A는 이 방향이고 선인데 겹치진 않잖아. 그래서 지금은 겹친다보다는 직각입니다를 O자 쓰고 이거는 위에서 일단 다 설명했으면 이 선과에서는 서로 상대방끼리 뭐라고 부르대요? 야 나는 너의 뭐가 돼? 바로 수직이 되는 선이다. 수선이라고 불러서 말하는데 수선, 일자 수선. 너희도 수선이에요. 걔도 수선이고 상대방과 나는 서로 비교할 수 있어. 수직이 되는 선. 아니에요. 각각은 앞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직각입니다. 직각입니다. 그래 일단 시간상 마무리해야 되긴 하는데 다음 쪽 넘겨볼래 했어요. 다음 쪽 22쪽이 이제 방금 개념들이 때문에 어렵지 않은 식으로 풀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 갑자기 뭐냐면 1차 방정식이랑 결합돼서 문제가 나오게. 왜냐면 각도의 크기가 말이 되려면 각의 크기가 90도라든지 180도가 되려면 x의 정체는 몇이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했을 때 같다, 뺐을 때 같다 이렇게 식을 적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게 유형 1번과 2번이고 그러면 3번하고도 비슷하게 비례식이 있으면 x를 붙여가면서 주면은 몇 x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막꼭지가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런 이야기들 써푸시면 되고요. 다음 쪽 볼까요? 24쪽에 5번, 6번 유형까지가 마지막인데 5번은 여러분들이 막꼭지각의 모든 개수는 24쪽이 아니라 5번 문제는 막꼭지각의 모든 개수는 일일이 세개해야 돼. 어디와 저기 이렇게 마주보는 곳을 각도로 표현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쌍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잘 찾으시면 됩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막꼭지각 개수는 노가다거든요. 선을 잘 따라가면서 한 쌍, 두 쌍, 세 쌍씩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 유형 6번은 점과 직선의 거리는 직각거리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 직각을 내린 수선의 발을 잡고 거리를 재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쪽 숙제 무형, 26쪽 숙제, 27쪽 숙제, 28쪽 숙제, 29쪽까지가 일단 토요일까지의 숙제가 되고 여기까지는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유형 1번부터 6번까지 잘 못 풀었지만 한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읽고 푸시면 되고 유형 내 스텝 1부터는 잘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 확인하시면 29쪽까지 앞에서 필요한 게 안 풀게요. 29쪽까지 토요일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빨리 설명했지만 일단 여러분 한번 설명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